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깊이 있는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지식의 빛을 널리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침묵 속에서 찰나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고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며 당신의 성품과 의도를 문제 삼을 때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훈련받은 대로 행동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죠.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 말은 그게 아니었는데 오해하신 겁니다. 맹세컨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얼핏 들으면 고결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대응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의 냉철한 전략가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모든 것을 잃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방어하는 그 두 번째 순간, 당신은 스스로가 방어가 필요할 만큼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게임에서 인식은 전부입니다. 상대가 당신이 주춤하는 것을 본다면 그들은 당신을 피해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냄새를 맡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누구보다 먼저 꿰뚫어본 냉혹한 법칙입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자는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고 변호하지 않는 자는 세상이 대신 그를 변호하게 만듭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둡시다. 자신을 방어하는 행위는 상대를 거에 설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권력의 추를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때 당신은 이미 상대방의 경기장에서 상대방이 정한 규칙대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에게는 나를 신문할 권한이 있습니다. 일단 상대가 그 권한을 쥐게 되면 이야기의 주도권은 완전히 넘어갑니다. 설령 당신이 옳다 해도 당신은 유죄처럼 보입니다. 오직 약한 자만이 서둘러 해명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들은 침묵이 모든 것을 불태우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들은 비난의 화살이 허공을 맴돌다 힘없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들은 진짜 강력한 한 수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비난을 거울로 바꾸는 것입니다. 공격해온 상대방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들이 너무 감정적이거나 집착이 심하거나 불안정해 보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권력 게임에서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프레임을 통제할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프레임을 지배하는 자가 결과를 지배한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받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자신을 방어합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명확히 하고 반복해서 말하면 언젠가는 자신의 결백이 증명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전략이 아닌 감정적 약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명확한 해명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통제력입니다. 해명은 상담실에서나 필요한 것이고 권력의 세계에서는 통제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권력은 이해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존경, 그리고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가 당신을 오만하다, 냉정하다, 이기적이다, 교활하다라고 비난할 때 당신이 즉시 아니 그건 오해야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당신은 반응했고 그들의 말에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공을 상대의 코트로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마키아벨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무기, 신비감을 포기하게 됩니다. 당신이 만났던 가장 강력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목소리가 가장 크거나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침묵을 무기처럼 휘두르던 사람들, 그저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던 사람들, 공격을 받았을 때 결코 움찔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해명하는 자는 복종하는 것이다. 침묵하는 자는 타인이 그 빈 공간을 채우게 만들고 사람들은 종종 그를 실제보다 더 위대하게 평가한다. 이것이 바로 게임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는 불편해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이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하고 주위에서 동조를 구하지만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그들의 힘은 쪼그라들고 당신의 힘은 커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감정적인 사람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한 가지를 해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자기 자신과 대화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힘의 균형은 뒤집힙니다. 당신은 상대의 비난이 그 자체의 공허함 속에서 메아리치다 사라지게 내버려 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당신이 어떤 모임에 들어섰습니다. 누군가 은근히 혹은 대놓고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당신의 성공, 태도 혹은 과거에 대한 비아냥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숨죽여 지켜봅니다. 바로 이때 당신의 수는 이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방어도, 반격도, 심지어 냉소적인 미소도 짓지 마십시오. 오직 평온하고 완전한 부동의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저 사람은 반응이 없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 저런 비난 따위는 초월했다는 건가? 방금의 공격이 오히려 저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든 건 아닐까? 당신은 방금 그 공간의 사회적 프레임 전체를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난의 내용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존재감 있게 전달되는 침묵은 그 어떤 정당화보다 더 큰 목소리를 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치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 한 가지를 더 잘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것에 있다는 것을요. 이제 가장 냉혹한 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비난을 무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교활하다고 말하면 가볍게 미소 지으며 그를 지나쳐 보듯 말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본다면 그런 거겠죠. 방어적이지도 사과하지도 않는 그저 차갑고 중립적인 분리.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상대는 당황합니다. 그들은 싸움을 기대했고 당신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이 휘두른 무기를 자신들이 들고 있는 꼴이 됩니다. 바로 그때 죄책감은 당신이 아닌 그들의 편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선을 넘었는지 스스로를 망신시켰는지 지금 자신이 불안해 보이는 건 아닌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보입니다. 당신은 상대가 당신에게 던진 에너지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대로 그들이 짊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침묵이 견딜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당신에게가 아니라 당신의 반응을 기대했던 사람에게 말입니다. 바로 그때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고발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관심에 굶주린 사람으로 그 정체가 폭로됩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당신은 단순히 결백한 사람을 넘어 훨씬 더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바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깨닫지 못할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말이란 진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흐리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요. 누군가 당신을 교묘하게 혹은 직접적으로 공격할 때 그들은 당신이 그 안개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싸우기를 원합니다. 감정적인 해명의 늪에 당신을 빠뜨리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많이 설명할수록 당신은 더 불확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대신 그들이 침묵을 채우게 내버려 두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무리수를 둡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점점 더 절박하고 감정적이며 불안정해 보입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심판대에 오른 것은 바로 그들입니다. 군중은 말의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가 침착하고 누가 흔들리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권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옳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데서 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했다고 합시다. 누군가 교묘하게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그 전략은 충분히 검토된 것인지 잘 모르겠군요. 혹은 그는 항상 저렇게 대담한 아이디어를 내놓죠.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당신이 미끼를 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몸을 기울여 설명하고 증명하고 명확히 하려 애씁니다. 초조해지죠.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 불안함의 냄새를 맡습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의 전략가는 다릅니다.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댑니다. 기다립니다. 어쩌면 희미한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입을 연다면 그것은 방어가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그럼 당신의 전략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공격자는 무대 위에서 실력을 보여줘야만 하는 입장이 되고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갑자기 평가를 받는 쪽은 그들이 됩니다. 자신감 있는 자의 침묵은 말 없는 고발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이 전략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훨씬 더 위험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당신의 연인이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나를 신경 쓰지 않아. 평범한 사람은 당황해서 해명하고 안심시키고 방어하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감정적 프레임을 정당화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적 접근법은 다릅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을 무시하지도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그 비난의 무게가 공간에 잠시 머물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들 자신의 드라마가 침묵 속에서 울리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런 다음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짧고 흔들림 없으며 어떤 설명이나 정당화도 없습니다. 이제 상대는 불확실함을 느낍니다. 자신의 말투를 의심하고 혹시 자신이 너무 과민 반응한 것은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 즉 감정의 속도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의 속도를 통제하는 자가 프레임을 통제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훨씬 더 냉정한 전술이 있습니다. 비난받았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아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온라인에서 당신을 모욕하면 답장하지 마십시오. 반응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지도 마십시오. 그렇다고 차단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의 부재가 거울처럼 그 자리에 놓이게 하십시오. 그들이 무시당하는 침묵 속에 앉아 있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첫째,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을 응답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로 여겼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둘째, 그들은 온갖 상상을 하며 내면의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하고 대부분의 경우 그 과정에서 평정심을 잃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사람은 감정적인 인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갈등 상황에서조차 말입니다. 당신이 그 인정의 기회를 빼앗아 버리면 그들은 시들어 버립니다. 나선형으로 추락하며 더 많은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며 어떻게든 당신의 답장을 유도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도가 더해질 때마다 그들은 더 약하고 더 집착하며 더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은 완벽하게 고요함을 유지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이 이기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증명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당신의 반응을 얻으려 애쓰다가 스스로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명성을 지키고 자신을 설명하며 누명을 벗으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그 함정을 보았습니다. 그는 당신이 결백을 쫓는 순간 유죄를 인정하는 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전략가는 결코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흔들리기에는 너무나 침착하고 신경 쓰기에는 너무나 높은 곳에 있으며 설명하기에는 자신의 입장이 너무나 명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를 끌어내리려던 사람들은 불안정하고 즉흥적이며 질투심 많고 약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많이 방어할수록 방어가 더 필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많이 무시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더 위험한 존재로 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야말로 권력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마지막 환상을 부수어 버립시다. 이기기 위해 좋은 평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평판입니다.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은 깨끗하고 부드러우며 상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강한 평판을 가진 사람은 항상 사랑받지는 않습니다. 항상 신뢰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그에게 함부로 덤비지 못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결코 자신을 방어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의 평판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두려워하느냐에 관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당신은 권력의 판도를 뒤집습니다. 인정을 받기 위한 싸움을 멈추고 대신 사람들이 당신을 조심하게 만드는 아우라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조차 하나의 결정처럼 느껴지게 만드십시오. 당신이 하지 않는 모든 움직임이 상대의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수가 됩니다. 최종적인 진화는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우라입니다.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확고하며 너무나 사소한 소음들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비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증발해버리는 존재감. 이것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소한 일에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방어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으며 인정을 구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키면 당신은 하나의 선을 넘게 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방어가 되는 선. 바로 그때 권력은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자신을 더 많이 설명할수록 당신은 더 외로워 보입니다. 당신이 이미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을 때
아무도 나서서 도와줄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온을 유지하고 동요하지 않으며 침묵을 지킨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방어해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건 너무 심했어. 그가 저런 말을 들을 이유는 없는데. 그를 공격하는 거죠? 그는 대꾸도 안 하는데 당신은 계속 몰아붙이네요. 갑자기 그들이 당신의 방패가 됩니다.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무엇일까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싸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적 지렛대입니다. 당신이 소음 위에 머무는 동안 군중이 당신의 편에서 논쟁하게 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단순히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격상된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요새를 짓듯 절제된 행동, 반응 대신 고요함을 선택하는 것, 필요한 것 이상으로 절대 설명하지 않는 것을 통해 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려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실천적인 지침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명백히 도발을 목적으로 하는 모욕은 절대 바로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이 울려 퍼지게 두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그 모욕이 당신의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았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줍니다. 간접적인 공격에는 분노가 아닌 평온한 혼란으로 대응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와 같은 완전한 평정심을 담은 한마디는 상대 공격의 감정적 에너지를 무장해제시킵니다. 방어 대신 짧은 종결 어구를 사용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좋아요. 원하는 대로 생각하세요. 시간이 말해주겠죠. 이 말들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의 논쟁을 유도하지 않고 그 장면을 끝내버립니다. 당신의 얼굴 표정, 몸짓, 시선을 연구하십시오. 진정한 강자는 결코 움찔하거나 주춤하거나 긴장하지 않습니다. 부동심이 그의 갑옷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통제력을 잃을 때 당신이 더 고요할수록 당신의 힘은 조용히 확장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도발하는 방법을 모를 때 그들은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읽을 수 없는 존재, 상대의 불안정함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먼저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결코 공격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어느 순간이 되면 공격은 멈출 것입니다. 당신이 맞서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자신들이 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비 따위는 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닿으려 애쓰는 동안 스스로 파멸하도록 내버려 둘 뿐이다. 이제 당신은 방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의하며 살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이미지를, 당신의 분위기를, 당신의 침묵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눈빛 뒤에 숨은 확신, 당신의 자세에 깃든 평온함, 당신의 고요함 속에 잠재된 위험을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견고한 성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여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언제나 굳건한 평온과 지혜